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에 진행했던 디오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르 프로젝트는 남양주의 이런 언덕에 위치한 택지에 있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처음 의뢰받고 현장을 갔을 때 땅이 좀 나지막한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다른 경사지처럼 완전하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가 조금 아쉬운 높이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지하주차장 원하셨던 건축주님의 의견 덕분에 좀 이 공간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가장 좀 고민이 많았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영역에서 들어가게 해야 최대한 지하주차장 층고를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땅을 접하고 있는 도로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서 주차장 레벨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 주차장 높이에 필요한 높이만큼 건물을 좀 들어 올려서 지하주차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2분의 1 이상의 땅에 묻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했고요. 다행히 지하주차장을 좀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이제 토목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내고 건물들이 이 주거 공간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동선을 계획할 때 지하 주차장이 있게 되면 가장 좀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관을 지하에 둘 것인가 1층에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신발을 신고 지하에서 1층을 올라온 후에 1층에 대문에서 오는 동선과 함께 현관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도출되었고요. 현관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그리고 1층 마당으로 나가는 문,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을 갖는 현관이 구성되었습니다. 지하에서는 자칫 좀 어두울 수도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뒤쪽에 좀 썬큰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 지하마당 같은 경우는 손님들을 초대하는 건축주님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뒤쪽에는 좀 시끄럽게 하더라도 외부로 좀 소음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방이 좀 막혀있지만 하늘이 뚫려 있는 그런 외부 공간을 갖게 되었고요. 답답하지 않고 좀 환기가 잘 되는 그런 지하 주차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1층에 거실과 주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주차장에 차고가 만들어지면서 층고가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는 스키 플로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주방을 하나의 공간으로 배치를 하되 거실 영역은 조금 더 층고가 높게 낮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층고가 좀 더 높아지게 되고요. 주방의 영역은 자연스럽게 차고 위로 올라타기 때문에 층고가 일반적인 한 개 층 높이의 층고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층고를 조정할 때 일반적으로 좀 거실 층고를 높게 가져가고 주방의 층고를 좀 낮게 가져가게 되는데요. 디오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인해서 이걸 좀 리버스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의 바닥 레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2층 천장을 좀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1층의 거실 공간은 1.5개층의 높이를, 그리고 주방 다이닝 영역은 한 개층의 높이를 갖게 하는 그런 스키 플로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하 주차장에서 한 개층을 올라오게 되면 현관이 나오고요. 현관에서 나오면 바로 거실 레벨,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층을 올라가게 되면은 주방과 다이닝 영역이 뚫려 있지만 분리된 그런 동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 차이가 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간에도 위계가 생기는데요. 거실은 아무래도 마당과 레벨이 맞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그런 퍼블릭한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반계층 올라가야지만 나오는 다이닝과 주방 동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거실을 내려다보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방의 아일랜드에 서게 되면은 우리 집이 전체적으로 좀 한눈에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됐습니다. 스키 플로어 같은 경우는 슬래브를 좀 여러 번 타설해야 된다는 좀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단점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먼저 이런 대지의 레벨 차이를 좀 활용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또 공간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이 또 생겨나고요. 계단을 복도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도 공간이 별도로 생기지 않는 그런 재밌는 공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별도의 복도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좀 이런 복도 공간을 또 줄일 수 있는, 면적적으로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스키 플로어를 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다면 좀 이런 재밌는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반계층을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또 작은 방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또 거기서 또 반계층을 올라가게 되면 가장 메인 공간인 마스터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방의 영역도 건축주님께서는 약간 호텔의 동선을 조금 차용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방 그리고 드레스룸 사이에 스파 영역과 화장실 영역을 배치를 하면서 동선을 좀 순환 동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층의 안방은 침실 영역과 드레스룸 그리고 스파 영역과 화장실 영역을 하나의 영역, 하나의 층으로 묶어서 가장 좀 메인되는 공간으로 구성을 하게 됐는데요. 디 오르프레트 같은 경우는 스킵 형태를 통해서 점점 프라이빗하게 올라가는 구조, 그러니까 주차장, 거실 그리고 다이닝, 작은 방, 마지막으로 마스터 공간, 이렇게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은 좀 공간이 엮여 있기도 했고요. 또 이 공간들을 저희가 메인 영역과 서브 영역으로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흰색 볼륨의 큰 메스와 뒤쪽에 검정색의 작은 메스, 이렇게 두 개의 메스가 좀 묶여 있는데요. 큰 메스에는 거실, 다이닝, 주방 그리고 마스터 영역 같은 메인 공간들이 동남향으로 배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작은 방들과 드레스룸, 다용도실이나 화장실, 계단 같은 비교적 보조해주는 영역들은 남서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메인 영역과 서브 영역이 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대비를 이루게 외부 계획이 됐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런 스킵의 동선들이 거실 영역부터 이제 나오면서 새로운 또 공간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됐습니다.